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0년 4월 전국 연합학력 모의평가 생명과학2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4월 달에 보지 아니하였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5월 달에 치르게 됐죠. 4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5월 달에 치르는 되게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생투를 볼 건데요. 생투가 과거의 생명과학2에 비해서 일단 역사 문제가 나올 것 같죠? 네, 나왔습니다. 아마 수능에서도 이 생명과학 역사의 1번 문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단원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교과과정 역사상, 수능 역사상 생명과학의 역사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선생님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1번 문제부터 1950년이냐 1953년이냐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뭐 시험 문제를 알아야지만 푼 건 아니지만 점점 나중에는 이런 것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건 생명과학 1에 있었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에 관한 그런 성질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대한 내용도 한 문제씩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우리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생명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게 두렵지 않니? 1번 문제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띵 하고 때릴지도 몰라요. 예. 생명과학2의 아주 고난도 내용 중에 빠진 것은 PCR도 살짝 좀 쉽게는 낼 수는 있어도 아주 고난도로 나오는 건 좀 뺄 것 같은데 PCR 아주 고난도 빼놓고 더 이상 뭐 빠진 건 별로 없어요. 생투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뭔가 내용이 싹 없어진 건 없고요. 이렇게 추가된 것만 좀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역사, 그다음 생명과학 1에 있었던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구성하는 물질, 단백질, DNA, 뭐 DNA와 RNA 원래 있었고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과학의 역사의 역사, 생명과학의 역사. 야, 이거 생명과학의 역사 이거 난리 난다 정말. 그지? 두려워요. 제가 볼 때는 생명과학 2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아예 1단원이 생명과학 역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멘델. 자, 여러분 멘델이 언제냐면요. 멘델의 1920년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820년대 태어난 사람으로 40대 때 1865년에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기본 원리를 밝혔죠.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그죠? 아주 옛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뻔하게 답이 나와. 가장 먼저 밝혀진 건 켈빈회로나 왓슨의 DNA 이중나선,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보다는 당연히 멘델이 먼저인데 이것도 뭐 느낌이 없는 사람은 못 풀어 이거 막 욕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생명과학이야 역사지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도를 외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봐 이거 난리 났다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의 느낌이 이거 역사로 흘러갈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기본적인 암기를 막 해야 되는. 그다음에 켈빈회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켈빈회로는 1956년에 켈빈회로를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1950년에 켈빈회로를 이제 밝혀냅니다. 알았죠? 클로렐라 실험을 해가지고 탄소 고정 반응 켈빈회로를 밝혀내죠.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은 1953년에 네이처지에 1953년 4월 25일 날 네이처지에 실어 놓습니다. 한 2페이지 A4 용지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실어 놓고 한 10년 뒤에 노벨상을 받죠. 예.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욕할 정도 되죠. 이거 사실은 50년이냐 53년이냐 이러면 진짜 이건 국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생명과학 선생님들도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물론 이제 첫 번째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너무 뻔하게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변질되면요. 이게 먼저게, 이거 먼저게. 순서대로 해봐. 이거 이제 난리 난다, 이제. 그지? 뭐 1, 2년 정도 가지고는 안 내도 한 3, 4년 가지고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 과학이 아니라 역사로 흘러갈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사용되었다. 자, 우리 켈빈에로 클로렐라 할 때 C14 이용하죠. C14. C14를 표지시켜요. 이산화탄소에다가. 그래서 걔가 3PG로 만들어지고 그게 DPG, PGAL, RUMP, LBP 또는 중간에 포도당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순서를 알아낼 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자기방사법, 추적자법을 사용한 거죠. 맞죠? DNA 엑선 회절 사진은 니은에 활용되었다. 이 왓슨과 크릭이요. 우리 브룬의 여자 과학자 플랭클린, 37살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플랭클린이 바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엑선 회절 사진이었어요. 뭐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뭐 논란도 있긴 한데 왓슨과 크릭은 이론적으로 많이 발전시켰어요. DNA 이중 나선에 대한 DNA 분자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별로 없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 과학자들 걸 잘 수집했죠. 그때 그 플랭클린이 좁은 틈을 통해 파가 꺾이는 현상, 회절 현상이라 하는데 그 회절 현상을 통해서 2나노미터, 3.4나노미터, 0.34나노미터가 반복되더라는 걸 플랭클린이 발견하고 다른 DNA 분자 구조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지 좀 더 연구하려고 발표를 늦추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윌킨스가 왓슨과 크릭에게 보여줬죠. 야, 이런 자료가 있어 하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확신이 들어서 바로 네이처지에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실험을 도둑 맞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활용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이거 정말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네, 이게 4번인데요. 1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두렵기도 해요. 자, 2번. 간은 대장균이고 나는 식물세포다. 자, 간은 여러분 대장균인데요. 대장균은 진정세균입니다. 진정세균으로 고세균이 아니에요.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 성분이 원핵생물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식물세포라고 했어요. 자, 가의 세포벽 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 맞아요. 그렇죠? 메테인 생성균이라든지 극호염균, 극호열산균 이런 것들은 극호염균 이런 고세균들은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없지만 얘네들은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있죠. 나이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이 있다. 그렇죠? 뭐 골지체, 또 뭐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왜냐면 진핵생물이니까. 가와 나이는 모두 핵산이 있다. 그렇죠? 얘도 DNA, RNA 다 있고요. 얘도 DNA, RNA 있습니다. 얘는 진핵이고 얘는 원핵입니다. 막성 세포소견이 있다. 막성 세포소견이 없다. 리보솜은 둘 다 있지만 자, 핵산 둘 다 당연히 있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답이 5번입니다. 3번. 리포솜. 자, 여러분 리포솜이 뭐예요? 리포솜 말고요. 리포솜이란 인질 이중층을 통해서 공을 만든 거야. 한 바퀴 빙 돌려가지고 인질 이중층 해가지고 한 바퀴를 빙 이렇게 돈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양쪽이 친수성이니까 여기 이제 친수성 물질을 안쪽에 담을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 세포소기관 중에 리소좀, 수송소낭, 분비소낭 이런 게 다 리포솜이야. 그렇죠? 수송소낭, 분비소낭, 리소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리포솜이죠.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은 안쪽에다 쳐박고요. 지용성 물질은 여기다 이렇게 쳐박아서 지용성 물질은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수성, 물에 잘 녹는 극성 물질들은 안쪽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운반해서 세포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세포가 인지질의 이중추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쏙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지를 이용하여 만든 공 모양의 작은 구조물이다. 리포솜은 세포막과 쉽게 융합하는 특성이 있어서 약물이나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해주는 매개체로 되게 활용해요. 이걸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어디냐면요. 고급 화장품. 비타민C 같은 거 바르면요. 비타민C가 피부에 바르면 탱탱해집니다. 근데 비타민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가 막 발라도 흡수가 되는데 비타민 B나 C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리포솜에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막 바르는 거 화장품으로. 또 여자들은 뭐 돈이 비싸도 자기 미에 돈 쓰는 건 뭐 엄청나니까
이 미용품에다가 이걸 막 활용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래서 리포솜에다가 비타민 C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세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기억의 구성 성분에는 지방산이 포함된다. 우리 인지질이라는 게 뭐냐면 포스포리피드,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셋, 그럼 이건 중성지방이고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2개에다가 인산, 콜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인지질이야, 인지질. 여기 친수성 부분도 있고 여기 소수성 부분도 있죠. 그죠? 여기 친수성 부분도 있고 여기 소수성 부분도 있죠. 자, 지방산 있습니다. 2개. 니은은 유동성이 있다. 자, 니은은 세포막이죠.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그래서 움직이잖아, 옆으로. A에 수용성 약물을 넣어 디귿으로 활용한다. 그죠? 세포를 운반해 줄 때 이쪽에다 수용성 약물, 친수성 물질들, 뭐 포도당, 비타민 C, 비타민 B, 이온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지용성 물질들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았죠? 오케이, 가능하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림 가는 동물의,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기관,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순서대로 하면 세포마가 모이면 조직이면 기관이네. A는 기관이네. 그 다음에 나는, B는 조직, 그죠? B는 조직이고 C는 조직계. 됐어? 자, 동물의 심장은 A의 얘다. 그죠? 심장은 우리 동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죠. B는 조직계이다. B는 조직이죠, 조직. B는 조직이고 C가 조직계입니다. 식물의 잎에는 C, 조직계가 있습니다. 식물의 잎 속에는 예컨대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다음 표피 조직계,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당연히 기관 속에는 조직계가 존재하죠. 답은 따라서 기억 디귿의 3번. 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만 암기를 하면. 자, 그다음 5번. 또 세포 연구 방법이에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세포를 이제 소기관을 분리해내는 거야. 파쇄한 후에. A와 B는 각각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깔아앉죠. 그러니까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건데, 세포 소기관을 빼내서, 그러니까 갈아야 돼요. 윙 하고 파쇄기로 간 다음에, 호모지나이저로 간 다음에 이거로 원심 분리시키는 거야. 그럼 세포 분해법을 통해서 맨 아래 먼저 깔아앉는 건 핵, 그 다음 깔아앉는 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깔아앉는 건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깔아앉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바로 핵보다 더 가벼운 것들, 핵이 먼저 깔아앉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빠르게 원심 분리시키면 얘가 깔아앉고, 그 다음 또 빠르게 원심 분리시키면 얘가 깔아앉으니까 핵 위에 떠 있는 상징핵 또는 상층액에는 바로 얘네들이 있었던 거죠.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A가 미토콘드리아고 B가 지금 소포체인데 그게 다 위에 떠 있었던 건데요. 더 빨리 돌리니까 이제 깔아앉는 거죠. 차근차근히. A는 크리스탈을 갖는다. 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구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구조를 크리스타, 주름 구조라고. 크리스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주름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하고, 엽록체에 있는 동전 같은 게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를 라멜라 구조라고 하고, 골지체에 있는 이게 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구조를 시스타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문제가 또 남아요. 자, 어쨌든 따라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그죠?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진핵세포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해당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X, Y는 ADP 또는 ATP 둘 중에 하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분자 숫자래. 자, 해당 과정이 해당 작용 또는 해당 과정. 그럼 처음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과당 2인산을 이 중간 과정도 있죠. 이제 포도당에서 과당 1인산, 과당 2인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지금 2인산이라는 거 인산이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산을 2개 집어넣으려면 ATP를 2개를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앞에 숫자는 1이고요. 여기다 지금 사용돼야 될 물질은, 여기 들어가는 물질은 바로 두 분자의 ATP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인산 2개를 뜯어서 주고 이제 ATP로 나오겠죠. 따라서 기억은 2고 X는 ATP입니다. ATP. 그럼 이제 과당 2인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2개의 P로 부산으로 되는 거예요. P로 부산. 자, 2개의 P로 부산으로 될 때는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가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2개 나옵니다. 2개의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2개의 NADH가 나오고, 그다음 몇 개가 다시 또 이제 생기냐면 4개의 ADP가 들어가서 4개의 ATP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는 알짜적으로 EATP가 생긴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EATP 플러스 4ATP란 말이야. 투자기 회수기라고 하잖아. 따라서 니은은 2, 디귿은 4, Y는 ADP가 되는 거죠. ADP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니까. 됐지? 따라서 X는 ADP가 아니라 ATP고, 디귿이 Y가 ATP죠.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더하면 2, 2, 4니까 8이고 뭐 다 틀렸네. 가 과정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탈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수소를 뜯어 먹는 거니까. 얘가 탈수소 요소의 조요소야.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는 것은 그 수소를 빨아먹는 거니까 물질로부터 수를 뜯어내는 거죠. 됐죠? 그 답은 디귿밖에 안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7번. 생명체에 있는 DNA, 녹말, 콜레스테롤의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 유무. 자, 여기 이제 보면은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다. 그럼 옆에다 이제 적어봐. 이거 해당되는 게 누군지. 탄소화물에 해당되는 건 DNA도 되고, DNA 탄소화물이잖아. 녹말도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지질이지만 다 탄소화물이야. 탄소로 되어 있는. 디노콜 다 되고요. 구성 성분이 당을 포함한다. 당 포함. 당이 말이죠. 탄수화물인데요. 이 녹말이 포도당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DNA에도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없죠. 아, 이거 놓치기 쉬운데 RNA는 리보스가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스가 있는데 그것도 당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러면 얘는 바로 DNA밖에 안 되죠. 따라서 거기에 이제 DNA는 동그라미가 3개가 다 돼요. 네, DNA는 동그라미 3개가 다 되고, 녹말은 동그라미가 이제 2개만 돼야 되지만 질문 중에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 한가운데에 있는 그 물음표가 동그라미여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동글배기가 3개가 모두 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야 되므로 기억과 디귿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니은 질문이 되는 거야, 얘가 니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가운데 있는 물음표가 동그라미가 되므로, 그러면 질문 중에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1개가 있으니까 3개가 니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DNA는 동그라미가 3개가 다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물음표도 동그라미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A는 X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질문 중에 바로 2개의 정답이 되는 당 포함이 기억이 이거고요. 그 다음 디귿이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속해요, 여러분. 자, 지질이 뭐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수화물을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에는 일단 중성 지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피드고요. 중성 지방, 팻이 있고, 그다음 인지질 있죠,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이게. 이 콜레스테롤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질에 속합니다. 포함 관계를 잘 알아두시고, A는 X가 돼야 되고, 니은은 구성 성분에 당이 포함된다. 아니죠. 니은은 탄소화물이다 예요. 그죠? 따라서 답은 기억밖에 안 맞습니다. 기억밖에. 오케이? 답은 1번.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골지체, 중심체, 핵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A는 중심체. 그죠? 중심이 2개 있는 B는 골지체.
C는 핵이죠. A는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소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중심립 하나에는 9+0 구조라고 그래서 세 쌍씩 3개씩 9쌍이 있는 9+0 구조로 되어 있죠. B는 시스타나가 있다. 아까 좀 선생님이 좀 정리해 줬는데 이렇게 주름이 겹쳐져 있는 구조. 이렇게 주름이 겹쳐져 있는 구조. 이게 시스타나야. 동전 같은 게 조그만한 관이, 그 동그란 동전 같은 포가 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건 이제 라멜라 구조라서 옆녹지에 있는 거고, 내막의 주름 구조는 크리스타 구조고.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C는 단일막이 아니라 이중막이죠, 얘는. 미토콘드리아, 옆녹지 핵은 이중막 구조죠.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9번. 그림과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을 나는 가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잘 보니까 뽀개지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나로 모양이 있었던 게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럼 이건 분해 효소죠. 뭔가 분해한 거죠. 이성질화 효소는 뭐 포도당을 과당으로, 과당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화학식은 똑같은데 C6H12O6인데 그거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이성질체는. 그게 틀렸죠. 이성질화 효소 아니고요.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우리 효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효소, 홀로 엔자임은 주효소, 아포 엔자임 플러스 보조인자, 코팩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비단백질 부분으로서 이게 비타민 유기물, 비타민 계열로 되어 있으면은 조효소, 금속 원소로 되어 있으면 보교혈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맞고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뭐냐면 왼쪽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거야. 알았죠? 왼쪽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활성화 에너지지. 이거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야. 이거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 틀렸습니다. 됐죠? 답이 니은밖에 안 맞네요. 2번입니다. 10번.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가나다의 막단백질의 이용 여부를 X와 Y가 농도가 일정할 때 ATP에 따른 이동 속도, 가나다는 각각 능동성 단순확산, 촉진확산 중에 하나다. X와 Y의 이동 방식 중에 나다가 있다. 자, 일단 가, 나, 다가 있는데 가에는 단백질을 이용해요. 단백질을 이용하죠. 그다음에 얘는 이용 안 해요. 그럼 이용을 안 하는 건 이건 단순확산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딱 정해져요. 다가 바로 단순확산이에요. 단순확산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ATP 농도가 높아지면 이동 속도가 빨라져. ATP와 관계 있는 건 뭐야? 능동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 다가 X, Y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X가 능동성이고 그 능동성은 얘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능동성이 아니니까 벌써. 얘는 단백질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남는 거 줘야죠. 남는 거. 남는 거 주면 가가 이제 촉진 확산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가는 촉진 확산이고 나에서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그렇죠? 우리 능동성도 막단백질을 사용합니다. 막단백질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촉진 확산도 선택적 투과, 그 다음에 능동성도 선택적 투과. 다에 의해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그죠? 우리 단순 확산은 물질이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것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답은 다 맞네.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11번. 다음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ATP 합성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엽록체에서 순수 분리한 틸라코이드만 가지고 pH가 기억 수용액과 니은 수용액 각각 넣고 얘가 완전히 틸라코이드 내부까지 확산돼서 같아질 때까지 둬요. 그러면 하나는 4고 하나는 pH가 8이래요. 얘네들을 pH가 4 또는 8인 수용액에 들어서 그림과 같았더니 어떨 때 ATP가 아니라 B에서 ATP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이 화학삼투설이야. 화학삼투설. 미칠이 제시한 화학삼투설로서 이 틸라코이드 안쪽이 산성화되고
바깥쪽이 염기성이 되어야 pH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안쪽에 pH가 4가 되고 바깥쪽이 8이 돼야 되는 겁니다. 4, 4가 되거나 8, 8이 되면 농도가 똑같으니까 농도 기울기가 없는 거고, 거꾸로 여기에 8, 4가 돼도 ATP 합성효소 통로의 위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쪽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8이 되는 건 안 돼요. 그 마지막 C도 물음표 X입니다. 따라서 B에서만 ATP가 합성된다는 것은 B가 지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네, 니은. 니은은 pH 4고요. 그다음 기억은 그럼 pH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8, 8 되는 거고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8, 안쪽 8. B는 바깥쪽 8, 안쪽 4. C는 거꾸로 바깥쪽이 4, 안쪽이 8. 이거 농도 기울기는 형성됐지만 방향성이 안 맞으면 안 생겨요. D는 4, 4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은 4가 아니라 8이고 기억 틀렸고요. 다의 B에서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났다. 이 화학삼투설이야, 화학삼투설. 화학삼투설에 의한 인산화. ATP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우르르르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되면서 ATP와 인산이 이온이 결합하여 ATP가 합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ATP가 합성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전자전달 없이 인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전자전달을 생략한 거죠. 전자전달을 생략하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일부러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자전달을 생략하고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만들어버린 거야. 됐지? 오케이. 다의 A에 빛을 비추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는 빛을 비추기 전보다, 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 그럼 펌프질이 일어난단 말이야. 전자전달이 일어나면서 펌프질을 해서 안쪽이 더 산성화되기 때문에 pH가 안쪽이 더 낮아지겠네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로 나옵시다. 그치, 효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효소 그래프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조건 A, B, C가 하나는 저해제 없을 때, 하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하나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나는 그 기질의 농도가 빨리빨리 줄어든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죠?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해주면,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슉 가는 건 없을 때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죠. 이렇게 되는 건 만났으니까. 이건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효소의 한 반 정도를 기능 못하게 다른 데 결합해서 이제 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기질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제일 빠른 거니까 요거죠. 요게 결국 기억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봐봐.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속도가 더 빠른다는 얘기니까 더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니까 니은이 그대로 순서대로네. 이게 니은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순서대로인데 그냥? A, B, C가 기니 D네. 자, 디귿은 C다 맞고, 가의 B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여러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 엔자임, 앤드 기질, 서브스트레이트의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냥.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결국 반응 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결국 반응 속도에 비례해서 이게 많이 생겼다, 그럼 반응 속도 빠른 거고, 이게 조금밖에 없다, 그럼 반응 속도 느린 거죠. 됐죠? 그래서 S1일 때와 S2일 때 B에서, 자, B가 어디 있어? B에서 S1일 때, S2일 때. 그러면 S1보다는 S2에서가 더 높은 거죠. 틀렸죠. 나에서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낮다. T1에서 잘라봐. 그러면 생성물이라는 건 얘네들이 줄어들면 생성물이 된 거, 여기서 되게 많은 거죠. 여기 조금밖에 없는 거죠. 니은? 자, 여기서, 여기, 그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농도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생성물의 농도는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많은 거죠. 여기서 많이 생겼고, 여기 조금밖에 안 생겼으니까. 이것도 틀렸네.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 말 조심해야 돼, 항상 읽을 때. 자, 그 다음 13번.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일단 맨 위에 있는 이건 작용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이건 작용 스펙트럼이야. 빛의 파장별, 즉 빛의 색깔별로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작용 스펙트럼이고 꼭지점이 양쪽에 있는 게 엽록소 A예요. 꼭지점이 이렇게 슉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꼭지점이 만나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더 벌어진 거 이거 외워야 돼. 양쪽으로 꼭지점이 이렇게 더 벌어진 거 있죠? 네, 양쪽으로 꼭지점이 더 벌어진 건 엽록소 A입니다. 엽록소 A의 흡수 스펙트럼, 엽록소 A의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엽록소 B의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죠. 이 엽록소 B의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 그래프 꼭 외워야 돼. 알았지? 자, 틸라코이드 막에 기억이 있다. 뭐 기억, 니은 다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죠. 광 2개의 반응 중심, 광 1개든 광 2개든 반응 중심 색소는 다 엽록소 A예요. 그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이 식물의 파장이 550 나노미터에 비춰서가 450에서보다 광합성이 활발하다.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말은 작용 스펙트럼에 꼭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럼 작용 스펙트럼에 꼭 좀 읽으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활발해요. 여기를 읽어보면 약 450, 여기는 450 정도 되고요. 550은 뭐 한가운데 제일 낮은데요. 뭐 잘 못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높은 게 한 670 정도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인 빛에서가 450보다 약하죠.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 1번이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 그림은 고장에게 있던 식물을 A를 저장기에 넣으면 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이제 변했대요. 그래서 기억과 팽합을 나타낸 거다 그랬는데 기억은 삼투압값 흡수력 중에 하나다. 지금 보면 팽합이 점점 증가. 여기서 팽합이래, 팽합. 그럼 팽합하고 나중에 만나는 게 누구지? 팽합하고 나중에 슉 만나. 이 그래프를 기억하고 이게 삼투압 그래프야. 근데 이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얘를 뺀 값 같아. 뺀 값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흡수력 그래프야. 흡수력 그래프. 따라서 기억은 흡수력 그래프야. 수분 흡수력 그래프. 삼투압 아니고. 그럼 A에서 삼투압분의 흡수력은 자, 아이고 그래프가 너무 찌그러졌나요? 이렇게 돼서 이건 팽합이고. 자, 기억 A에서 그럼 A는 A의 삼투압분의 흡수력 V1 여기야, 여기. 삼투압분의 흡수력 거의 1이 가까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V2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요. 예분의 삼투압분의 흡수력 그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거의 반 정도. 왜냐면 이게 똑같으니까 2분의 1이네 그냥. 이게 겹쳤기 때문에 요거 2배 한 게 삼투압이므로 삼투압분의 흡수력은 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앞에 게 거의 1에 가까우니까. V3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최대 평균 상태입니다. 최대 평균 상태고, 여기가 요게 한 개 원형질 분리점이니까 여기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지. 여기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지. 됐지? 땡. 답은 니은밖에 안 되죠. 2번입니다. 자, 15번. 공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5, 16번까지. 가는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나는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서 해당이 일어난다. No. 해당은 미토콘드리아와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죠?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틀렸고. 니은에 리보솜이 있다.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공통점이 자체 리보솜 갖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자체 DNA, 자체적인 자기 스스로의 DNA도 있고 자체 리보솜도 있어서 스스로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야. 맞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와 나에 모두 인지질 이중층이 있다. 그럼요. 뭐 얘네들은 다 무슨 구조냐면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인데 이 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이야. 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럼 여기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럼 4중층 아니에요? 막 하나가 이중층이니까 이중막이니까 4중층이죠. 그러면 가나 모두 인지질 4중층이 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 말은 막 하나가 있냔 말이야. 하나가. 단일막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단일막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막이 외막 있고 그다음에 내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 있잖아.
이것만 따지면 있잖아. 이것도 인질 이중층이 있잖아. 있잖아. 왜 없어? 있지. 인질 이중층에 막이 있단 말이야. 인지질에 4중층이 있다 이런 말은 잘 안 내. 어차피 이중층이 있는데 그렇게 2번 있다 이 뜻이지. 이중층이 있는 건 있는 거지 왜 없다고 그래. 4중층이니까 틀렸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자꾸 그 디귿을 오해하면서 자꾸 X라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답이 4번이었습니다. 16번을 보면 여기 이제 내막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TP 합성 요소 통로가 있어요. 그럼 ATP 합성 요소 통로로 후루룩 이동하는 물질은 뭐죠? 네, 그거는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의 촉진합산.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아서 촉진합산 되는 거고요. 펌프질 일로 하는 거죠. 수소이온을. 그럼 그 에너지로 ADP와 인산을 결합시켜서 ATP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따라서 여기는 어디냐?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막 사이 공간입니다. 이 위쪽이 막 사이 공간, 막과 막 사이 공간이고 이쪽이 바탕질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바탕질입니다. 가는 지금 NADH가 생성되는 것을 그린 거고 나는 이제 산소를 이용하여 전자 전달의 마지막 물이 합성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바탕질 또는 기질. 1이 아니라 2가. 1은 막 사이 공간이란 막 사이 공간. 막 공간. 그렇지? 막간 공간. 막과 막 사이. 2가 미토콘드리아 바탕질 또는 기질이죠. 2에서 가가 일어난다. 가는 NADPH의 생성이죠. 그러면 전자 전달을 막 하다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양성자를 이쪽으로 이제 높여주고 가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NAD 플러스가 수소이온하고 결합해가지고 결국 NADH가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감소하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은 점점점 어떻게 줘야 돼? 이게 전자 전달 에너지로 양성자를 일로 펌프해줘서 이쪽은 양성자를 많게 해. 그럼 pH가 얼마 여기는? pH가 4. 아까 틀라코이드 안쪽이 4고 바깥쪽 바탕질이 8이랬지. 여기는 막 사이 공간이 pH가 4고 바깥쪽이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수소이온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없애지려면 이 반응이 자꾸 이쪽 막에서 일어나되 이쪽을 향해서 일어나야 수소이온을 없애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서 가가 진행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수소이온을 없애죠. 그러니까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단 펌핑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자전달 마지막 과정에서 이쪽 바탕질을 향하면서 NADH의 생성. 그래야 수소이온을 없애는 거니까. 맞고 나가 뭐냐면 전자전달을 통한 결국 최종 전자수용체 산소가 전자받고 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억제되면 전자전달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전자전달이 잘 안 일어나면 펌핑질이 잘 안 될 거고 펌핑질이 잘 안 되니까 ATP 생성은 잘 일어날 수가 없죠.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다시 한번 나 반응은 산소와 전자가 결합하여 최종 전자수용체 산소가 전자와 결합하고 수소와 결합 물 되잖아요. 최종 전자수용체 산소.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자전달이 잘 일어나는 건데 이게 안 일어나면 결국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면 펌핑질을 안 할 거고 펌핑질을 안 하니까 ATP 생성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니은밖에 안 맞네. 답은 2번이. 됐나? 오케이.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번. 그림 가는 암실에 하루 동안 보관한 어떤 식물에서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이게 벤슨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광합성에는 빛과 CO2가 필요한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알아낸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루벤의 실험으로서 산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에서 나오니 물에서 나오니 그래서 보통 산소 O2는 16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소 질량수가. 근데 18짜리를 사용하면 무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벤슨의 실험부터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조건이 말이죠. 조건이 이렇게 돼요. 빛 없어, CO2 있어. 빛 있어, CO2 없어. 빛 없어, CO2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쭉 가다가
여기서 쇽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CO2 주고 빛 주면 안 되지만 빛 주고 CO2 주면 돼. 이런 뜻이야. 따라서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암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게 벤슨의 실험의 핵심이야. 광합성에는 빛과 CO2가 필요하지만 빛을 먼저 사용해서 명반응을 하고 그 생산물 NADPH와 그다음에 ATP를 가지고 암반응을 해서 CO2를 사용하는구나.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18 처리하면 산소에서 18이 나와요. 그죠? 질량비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CO2가 있고 H2O가 있는데 CO2에다가 18 처리하면 산소에서 18 질량비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는 물에서 왔지요. 이거죠. 됐죠? 자, 구간 1에서 비순환적 전자름, 다른 말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 명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명반응이 일어나면 비순환적 전자흐름, 순환적 전자흐름 둘 다 일어나죠. 스트로마에서 NADPH의 양분 NADP 플러스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T1일 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서는 NADPH를. 명반응을 한참 했으니까 NADPH를 많이 만들었고 얘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 사용 재료로 썼으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은 상태죠. 근데 여기를 오면 그걸 많이 사용했어요. 명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암반응만 하면 이걸 많이 사용하고 다시 이게 다시 만들어지니까 이 값이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습니다. 에이, 틀렸어요. 자, 기억은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표시하면 여기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18산소란 말이야. 그래서 산소는 물에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입니다. 18번. 효모를 이용한 알코올 발효 실험. 알코올 발효. 포도당 수용액 증류소. B가 대조군이고 A가 실험군이죠. 맹관부의 모임 있지. 맹관부가 뭐야? 이렇게. 이건 이제 생원에서도 나와요. 요즘 요 문제는. 그지? 요거는 생원 생투 공통점이야. 이제부터는 퀸의 시험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포도당 용액을 집어넣고 그래서 포도당 용액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알코올 발효, 여기서 수음을 느슨하게 막죠. 네, 수음을 느슨하게 막고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여기에 CO2가 알았지? 여기 CO2가 자꾸 생겨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CO2야. CO2. 순수한 CO2야. 순수한 CO2. 순수한 CO2고 이게 진짜 순수한 CO2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냐면 KOH를 들이부으면 이 KOH하고 CO2가 반응해서 이게 다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를 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알코올 발효를 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고, 다시 KOH를 들이부으면 이게 다시 채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기억에서의 부피가 10이고 니은에서의 부피는 2. 그러니까 8만큼이 다시 없어진 거야, CO2가. 됐지? 그럼 B에서는 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안 생기겠죠. 예. 기억에는 CO2가 있다. 알코올 발효하고 나면 CO2가 생기는 거야. A는 10보다 큰 게 아니라 안 생겨. 그지? 왜냐면 알코올 발효를 안 하니까 포도당이 없잖아. 호흡 기질이 없잖아. 이 실험 결과 생성된 에탄올의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B에서는 에탄올이 생길 수가 없잖아. 포도당이 없는데. 그러니까 A는 많이 생겼고 B에서 안 생겼으니까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입니다. 참고로 식을 한번 여러분 다 까먹었을까 봐 좀 써보면 식이 이렇게 돼요. C6H12O6라는 포도당을 산소 없이 두 개의 C2H5OH라는 에탄올과 두 개의 CO2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 알자 EATP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답이 3번. 자, 19번. TCA 회로예요. TCA 회로. 이건 완전 생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분자의 A가 B로 전환되는 과정 1과 한 분자의 C가 D로 되는 전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4탄소화합물, 하나 5탄소화합물, 시트르산, 옥살, 아세트산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A, B, C, D가 그 다음에 옆에 기억, 니은, 디귿은 CO2, FADH2, NADH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한 분자당 탄소수가 CD가 같다. 그러면은 CD가 같으면 이거는 하나는 거기에
옥살 아세트산 넣어야지 뭐. 지금 보면 우리 한번 써볼까요?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C4가 아세틸 코엔자임 A,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C2하고 결합하여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시트르산이란 말이에요. 시트르산. 이게 C6죠. 완전히 TCL은 외워야 돼요. 그리고 5탄수화물 이거밖에 없어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이거밖에 없죠. 이게 C5고 이게 이제 숙신산 또는 석신산. 석신산, 숙신산 같은 말이야. 이게 C4예요. C4. 푸마르산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말산. 이것도 C4예요. 그 다음에 썰렁하다. 하나 더 적자. 푸마르산까지. 푸마르산인데 잘 안 나와. 수능에서 딱 한 번 나왔어. 말산. C4.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소수가 감소되는 게 CO2가 나온다고. 6, 5니까 그래서 CO2. 5, 4니까 CO2. 됐죠? 그리고 한 번은 그 CO2는 이제 여기 앞에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코엔자임이 될 때 그때 이제 한 번 또 나와서 여기서는 일단 TCL에서 중간 물질이니까 이것만 하고 그 CO2가 나올 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때 NADH가 생기죠. 탈탄산이 일어날 때 NADH가 생깁니다. 그리고 NADH가 별도로 생기는 게 마록할 때 NADH가 생겨요. 맞죠? 그리고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여기서 일어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알석 할 때 여기서 직접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알석파. 그럼 여기서 이제 FADH가 생겨요. 됐어? 따라서 지금 여기서 누구누구를 체크해 줬냐면 일단 옥살 아세트산 하나를 쟀잖아. 그리고 얘는 C4야, C4. 그럼 나머지 C4는 얘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C6가 여기 있고 C5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말이죠. A, B가 왜냐면 탄소수는 CD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CD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A, B야, A, B. 그럼 A, B는 이게 A네, 이게.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A, B에서는 CO2하고 NADH란 말이죠. 그러니까 1에서는 CO2하고 NADH니까 디귿이 FADH2네. 디귿이 FADH2. 그죠? 그리고 C4에서 C4 될 때는 CO2가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 기억은 CO2야. 지금 니은은 1과정과 2과정에서 1과정과 2과정에서 같이 1과정과 요 과정에서 같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CO2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기억이 CO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A가 시트르산, B가 알파케토 그루탈산이야. 그럼 니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NADH와 FADH2가 모두 설정되도록 해야 돼.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걸 하나 준 상태니까 얘도 생겨나고 얘도 생겨나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되네. 즉 C가 석신산이어야 되고 D가 옥살 아세트산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니은의 NADH도 생기고 디귿의 FADH도 생기는 거죠. 따라서 1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어디서 일어나냐면 A나 1에서나 2에서나 전혀 안 일어나네. 그치?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B에서 C로 될 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더 어렵겠는데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래야 맞는 거야. 답은 1번이고요. 완전히 이거는 TCA 회로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야. 마지막 20번. 켈빈 회로네, 켈빈 회로. 회로 두 개를 다 냈네. 여기 지금 X가 있고, 이게 Z가 있고, Y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몰라. 방향을 결정하라는 얘기야. 이게 1이고, 이게 2인데, ATP와 NADPH가 사용된다가 있고, 루비스코가 적용. 일단 이렇게 써봐. ATP하고 NADPH가 사용이 되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루비스코 기억나? 루비스코가 사용된다. 루비스코가 사용되는 거냐? 언제 사용되냐면 RUBP에서 3PG 될 때가 루비스코가 사용되고요. ATP와 NADP가 모두 사용되는 곳은 바로 3PG에서 PGAL 이거 만들어질 때가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이
3PG가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2에. 그러니까 이게 3PG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그런데 이게 1이래. 여기 1이래. 그러면 3PG와 PGA 그다음에 RUBP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RUBP가 딱 돼야 되겠네. 이게 RUBP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네.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네. 그치? 그러면은 PGAL이란 말이야. 됐지? X는 3PG다. 맞고. 이 회로의 반응은 결국 기억이 아니라 니은 방향으로 일로 돌고 있어요. 일로. 니은 방향으로 돌고 있고 한 분자당 탄소분의 인산기수는 Y는 탄소수가 5탄소화물이죠. 5분의 인산기는 바이포스페이트니까 2예요. 그리고 Z는 포스포글리세릭 알데하이드인데 얘는 C3죠. 그런데 인산은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인산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통분시키면은 15분의 6이고 3을 곱하니까 5를 곱하니까 15분의 5입니다. 그럼 이쪽 값이 크네요. 5분의 2가 3분의 1보다 크죠? 맞네. 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의 4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이게 또 같이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몇몇 지방에서는 볼 수가 또 없었죠. 일부 고등학생들이 또 질병이 나타난 경향성이 또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보지 않았는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같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원을 하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자 우리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생명과학 2는요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범위의 반도 안 돼요. 이 정도면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범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나오고요. 9월 평가원부터 전범위로 나옵니다. 9월, 10월 두 번이. 그래서 생명과학 2 여러분 할만해요. 알았죠? 좀 양이 많고 까다로운 문제가 조금 더 생명과학 1보다 더 나오기는 하는데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2도 해볼 만해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준비를 잘 해보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